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산 회계 1급 기출문제 77회 문제를 그죠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분인 만큼 그죠 우리가 연습할 때 실제로 연습하는 거랑 현장은 달라요. 현장 굉장히 긴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봤던 한 번만 읽으면 되는데 그래서 두 번 읽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연습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든다라고 가정하고 한 50분 정도를 끊어가지고 연습하는 그런 어떤 학습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다.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이론부터 먼저 푸는데요. 이론이 딱 스타트하면 키보드 소리가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그죠? 키보드부터 먼저 치니까. 근데 이제 그거에 너무 그죠? 이렇게 주눅을 들 필요는 없어요. 그죠? 우리는 정해진 수순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감독관을 한 3년 이상 해봤는데요. 보면서 뭐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뭐 서울만 가면 된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실무를 푸는 분들이 보면 먼저 푸는 분을 이렇게 이론 문제를 보면 반 이상을 못 맞춘 분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실무 풀다가 남는 시간에 이론을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쫓기면 당연히 뭐예요? 이론을 그냥 대충 풀면 이게 적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먼저 이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론 문제 풀 때는요 이렇게 봐요. 가볍게 풀어야 돼요. 가볍게란 말은 너무 많이 읽으려면 안 돼요. 보는 순간 뭡니까? 즉답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고 이걸 하고 볼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 지분은. 제가 해설 강의할 때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실제 시험 문제 실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딱 답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30초, 20초 만에 풀고요. 그 시간을 배분해서 이 계산 문제에 한 2분 정도에 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15분 정도면 돼요. 해보죠. 첫 번째, 우리 발생주의에 따른 있죠. 재무제표가 아닌 거, 그죠?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뭐가 될까요? 발생주의에 따른 작성되지 않는 거. 현금 물음표다, 그죠? 현금 유일하게 뭡니까? 발생주의에 대한 측정이 우수하지만 다 발생주의에 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 물음표는 현금주의다,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발생주의에 의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아마 기본서에 보면 그죠? 재무제표 작성의 원칙에 보면 그죠? 우리 거기 재무제표에 보면 현금 물음표는 현금주의에 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으니까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 강나삼각비에 있죠. 이 계산에 대한 있죠. 방법을 아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다,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5개의 계산 방법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 중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는 연수학계법하고 정률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정액법은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 쉬운 거니까. 그래서 정률법에 대한 있죠. 문제가 나왔고 2차 연도에 뭡니까? 계산해야 될 삼각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정률법과 이중체감법은 잔존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이죠. 방법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내기말 장부가에 기준을 한다. 그러면 그죠? 문제 한번 풀어보죠. 어떻게 되는지. 그럼 여기 첫 번째 보면 1차 연도 X 1기 1기 때 취득했는데 취득 얼마였습니까? 취득원가. 그죠? 우리 설치 장소에 대한 지출도 있으니까 그럼 900이다, 그죠? 곱하기 0.4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차 연도에 다시 자, 일기해 보겠습니다. 자, 900만 원 곱하기 0.45 그러면 이 금액은 뭐 4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요때 장부가액은 상각한 후에 장부가액은 얼마냐면 되겠죠. 그러면 495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차 연도에 지금 삼각비고 여기 강화삼각비고 그 다음에 삼각부 남아 있는 잔액이 뭔가 요 금액이 되죠. 우리 2차 연도에 물어보는 거죠. 이익이, 그죠? 그럼 요걸 기준으로 끌어다 쓰잖아요. 요걸 끌어다 쓰고 495만 원에 뭡니까? 0.45가 뭐야? 바로 여기에 X, 여기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니고 0.45 보겠습니다. 그러면 220 X는 222만 7,500원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다, 그죠? 그 다음 연도는 또 이걸 끌어가지고 0.45, 그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니까 계산 방법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연수학계법하고 정률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거래 결합관계로 표시한 거다. 예, 옳지 않는 건 뭐냐 이거잖아. 옳지 않는 거. 자, 보겠습니다. 뭐 굉장히 쉬운 거죠, 그죠? 그래서 커피 머신을 5만 원에 현금 구입했다. 자산 증가, 자산 감소작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주식을 발행했다. 1억을 현금 조달했다. 그러면 현금이 돌아왔으니까 자산 증가, 자본이니까, 그죠? 돈의 원인이, 그죠? 자본 증가니까 자산 증가, 자본 증가만 하실 거고. 공장 청소비를 현금 지급했다면 비용이 발생, 비용 증가, 자산 감소가 될 거고. 상품을 20만 원에 현금으로 매출하였다면 돈이 들어왔죠? 자산 증가. 수익 증가 되죠, 그죠? 그죠? 아니다, 그죠? 뭐 가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있죠. 복식부기의 원리 있잖아요. 뭐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기랑.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있죠. 우리 취득원가 모형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원가는 도대체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지를 위한 희생을 측정해야 되는데 보겠습니다. 토지의 구입가예요? 맞고. 자, 그 다음에 이 토지를 구입하기 위한 매입 수수료 같은 게 뭐예요? 법률 자본 비용이 있죠, 그죠? 이런 것도 당연히 그죠? 원가에 가서. 그 다음에 토지 위에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은요, 토지 원가에 가산하죠?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걸 부수다 보니까 잡수익이 있다라면 원가에 차감하는 거니까 빼고 그죠? 마이너스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합하면은 50 빼면 100만 원, 5,040만 원? 5,400만 원? 600원. 그죠? 2번이 되겠다, 그죠?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다음 중 이 결산 시 결산 평가 시 시장 가격을 이용하지 않는 건 뭐냐 이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단기 매매 증권 공정가치법 외워한다, 평가한다. 그러면 상품 기말의 시가를 그죠 비교해 가지고 기말에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 같은 거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제품도 마찬가지고 우리 만기 보유 증권은 여러분들 그 평가 방법이 우리가 유가증권 배울 때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치에 의해서 평가한다 했고 만기 보유 증권은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기 때문에 공정가치가 중요하지 않고 다른 방법에 한다. 그게 원가 그 방법이 삼각구 원가법이라고 기억나세요? 그래서 걔는 뭐예요? 그죠? 시가에 하지 않고 장북 그죠? 삼각구 원가법이다. 만기 보유 증권이 됩니다. 그죠? 삼각구 원가법이니까 다른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번도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죠. 우리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세전이익이잖아요. 그럼 세전이익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매출액,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 빼면 그죠? 우리가 영업이익이 되고 영업 외적 비용은 수익은 다하고 비용은 빼면 그 금액이 바로 뭐예요? 세전이익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법인세 빼면요. 당기순이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법인세 비용은 여기에 세전이익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 날려야 돼요. 법인세 비용 아니다.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부분을 우리는 계산해서 세전이익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출 총이익이 얼마죠? 9천만 원 되겠습니까? 여기서 빼면 9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9천만 원에서 이제 그죠? 계속 9천만 원에서 요거 보죠. 요거 9천만 원에서 요거 2,500, 1,500이 4천. 요거 5천이네요. 그죠? 5천이잖아요. 여기 5천이죠. 경비가 5천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지급 수수료인데 얘는 매도 가능 증권을 할 때 구입할 때 지출한 거래요. 그럼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기 매매 증권의 매입 수수료는 지급 수수료지만 얘는 뭐예요? 원가에 가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려할 필요가 없는 요소가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이익은요. 영업의 수익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려한다. 그렇게 되면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 5천인데 그러면 5천 5천이면 9천에서 5천 빼면 여기 4천 5천이니까 9천 4천만 원이네요. 그죠? 4천만 원이 되고 이익도 하면
4,243만 원, 이거 3번이 되겠네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뭐 산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시하는 문제는 두 가지 논점을 아느냐 이거잖아요. 법인세 비용은 세전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거고, 여기에 논점이 되죠. 그죠? 지급 수수료를 하고 비용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회계 처리했을 때 원가에 가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비용으로 계산된 적이 없다. 이거를 그죠? 물어보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회계 순환 과정의 결산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 찾아봐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산 절차. 자, 결산은 말 그대로, 그죠? 우리 기중의 회계 정보를 기록했다가 시산표가 만들어지죠. 그게 결산을 통해서 장부를 마감하고, 처음에 어떻게, 뭐를 먼저 마감합니까? 손익계산서를 먼저 마감하죠. 그 다음에 뭐를 마감합니까? 자산부채 자본을 마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장부를 마감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결산을 통해서 마감된 장부를 기초로 재무제표가 맞고, 일반적으로 결산 전 예비 절차, 본 절차도 뭐, 이건 있긴 한데, 뭐, 별로 중요한 건 잘 모르겠다. 자, 수익과 비용은 이월됩니까? 안 됩니까? 이월 안 되고, 자산부채 자본이 뭐야? 이월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월이 되지 않는 게 또 맞고, 이건 맞고. 네 번째 볼게요. 자산부채 자본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마감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임시적으로 집합손익 계정을 사용한대요. 집합손익이, 손익이 뭐죠? 수익과 비용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 집합손익은 손익계산서를 그저 마감하기 위해서는 임시적인 계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십니까? 시산표 같은 거 이번에 좀 강조해서 해보자 해서 시산표 한번 만들어 본 적 있잖아요. 전체적인 시산표. 그때 제가 있잖아요. 잘 안 하는 강의인데 그저 이해 안 되더라도 해보자라고 시산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 했던 강의를 이해했다라면 이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런 문제가 이 전산이 도입되면서 상당히 그죠? 어려워하더라 이거죠. 그 정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뭐 쉽죠, 그죠? 자본 조정.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이건 전부 다 뭡니까? 자본 잉여금이잖아, 그죠? 전회차에 봤을 때 기본적인 자본 잉여금의 그죠? 트리오가 3개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6가지가 뭐예요? 재무회계였다. 합격률이 좀 떨어진 이유가 재무회계가 조금 뭐예요? 계산 문제가 조금 더 있고 약간 까다로운 문제가 한두 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봐야 돼요. 한두 개가 까다롭다 해서 이 전체의 난이도가 뭐예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틀릴 건 틀려주고 맞을 건 맞으면 합격하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너무 뭡니까? 한 문제 못 풀었다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전체적인 균형감 있는 득점이 돼야 된다. 그거가 중요해요. 시간 내. 시간 배분을 연습하셔야 돼요. 굉장히 촉박하잖아요. 그죠? 빨리빨리 해야 된다. 자, 9번도 약간 여러분들, 그죠? 평소에 내던 형태가 아니고 뭐예요? 조금 응용한 문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 문제를 보면 제품 A에 공성품 10개를 보유하고 있대요. 공성품이 뭐죠? 불합격품. 그죠? 불합격품이잖아요. 근데 공성품 불합격품을 처분도 할 수 있다고요.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과 같은 거 있잖아요. 흠과 이런 거 팔잖아요. 사과 같은 거 보면 온전하게 팔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약간 벌레 먹고 한 것도 뭐예요? 불합격품이지만 모아가 팔지 않습니까? 그런 의사결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가 좀 불량한 게 있지만 얘를 팔 수 있다. 근데 팔면 얼마에 파는 거예요? 공성품을 3,500원에 판다라고 했을 때, 그죠? 이때 지금. 그런데 이걸 3,500원에 팔 수 있는데 예전에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돈이 들어갔다 이 말이잖아요. 과거에 이런 돈이 들어갔다. 근데 지금 하려는 의사결정은 뭐죠? 벌레 먹은 공성품을 지금 팔려고 하는 의사결정이죠. 그럼 과거에 발생한 원가는 지금 현재 팔려고 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다. 그죠? 그리고 이걸 팔려고 하니까 뭔가 300원이 발생했는데 내가 안 팔면은 여기 안 될 거고 팔면 여기에 이제 고려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음 중 매물원가가 아닌 것은, 그죠? 매물원가의 정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에 발생한 원가로서 그 원가가 지금 현재나 미래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원가를 얘기한다. 그죠? 기회비용과 대응하는 상반된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당연히 뭡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 매물원가는 과거에 발생한 원가잖아요. 이 원가가 지금 현재 팔려고 하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준다. 주는 거는요. 바로 있죠.
운반비 그죠? 300원이다.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약간 응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눈치를 약간 눈치 있는 분은 캐치가 될 것 같은데요. 10번 보겠습니다. 우리 완성품 환산량을 물어보는 거죠.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선입선출법 정도를 알아야 돼요. 평균법은 너무 쉬워요, 솔직히. 그리고 어떤 가정인지를 보고, 그 다음에요. 원가 흐름의 가정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평균법이래요. 쉽네? 그 다음에 원가 흐름은요. 평균법이랑 뭔가 다르게 되느냐? 아니에요. 보니까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하고, 가공비는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해서 투입한다는 일반적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가 되게 쉬운 거예요. 그냥 암산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풀면 될까요? 그래서 푸는 어떤 프레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평균법은 투입하고 산출 물량이 2개로 구분한다고 했고, 선입선출법은요 3개. 그죠? 여러분이 지금 이 학습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시험을 치고 난 후에 그냥 버려버리면 안 되고요. 반드시 대기 가셔가지고 그 회차에 뭡니까? 다음에 이 문제를 내면 맞출 수 있도록 복습이 안 되면 이거 의미가 없어요. 시험 얼마 안 남았죠? 그죠? 다음 주 지나면 3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완성하고 뭐야? 2개로 기말 이렇게만 펼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선입선출법은 3개, 그죠? 투입 물량은 안 봐도 돼요. 그럼 여기 쭉 보면 몇 개가 되겠습니까? 잘 모르겠지만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완성이 몇 개요? 3,000개, 1,200개 이렇게 되죠. 아마 4,200개 모양이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그럼 보겠습니다. 이거 뭐 평균법 무조건 뭐예요? 그죠? 무조건 평균법은 기초에 착수해서 단계 완성된 걸로 있죠. 단계 착수에 단계 완성된 걸로 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요, 가공비는요, 이라고 0.5입니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재료비하고 뭐예요?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3,000개, 3,000개, 여기 뭐 1,200개, 여기 600개, 그러면 4,200개, 3,600개, 뭐 이렇게 되겠네요. 물어보는 거는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얼마냐? 4,200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3,600개. 뭐 그냥 어렵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냥 나중에 되면 암산도 돼요. 뭐 다 평균법은 여기 무조건 다 3,000개. 요거는요. 그죠? 공정 초기니까 50% 했으니까 재료비는 다 투입했지. 그죠? 그러니까 4,200개가 되지. 뭐 가공비는 반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 아무것도 안 해요. 산수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선입선출법을 가정해서 대비하시면 됩니다. 선입선출법의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 정도는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번. 제조원가 명세표에 뭡니까? 포함되지 않는 건 뭘까요? 당연히 제조원가 명세표에는 그죠? 우리 손익계산서에 대한 이죠. 정보는 없는 거잖아요. 제조원가 명세표의 정의는 바로 원재료와 제공품의 변동 내역을 나타내는 표가 뭐야? 제조원가 명세표가 아니겠습니까? 손익계산서에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고요. 개별과 종합원가 계산에 있죠. 설명으로 틀린 것, 다른 거, 그죠? 개별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생산 업종에 잘 맞고, 상대적으로, 그죠? 우리 완성품 환산량이 주된 개념이 아니라, 제조 간접비의 합리적 배부가 가장 중요한, 그죠? 모형이죠, 그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계산이 좀 복잡하고, 굉장히 정확하죠, 그죠? 그에 비해서, 종합원가 계산은요, 좀 무식한 방법이에요. 동종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업종에 이거를 그죠? 일일이 추적할 수 없으니까 뭐예요? 그냥 양의 개념으로 가지고 나누는 생산량을 가지고 뭔가 원가를 나눠 가지고 하나당의 그죠? 가액을 그러니까 따로따로 분리를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계산이 뭐야? 좀 부정확한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거 볼게요.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별로 해서 뭐 단위당 원가 구하고 종합원가 계산은요. 간편하고 경제적이며 개별원가 계산에 비해서 정확한 원가 계산 이거 안 해요. 이거 틀렸어요. 종합원가 계산은 약간 그죠 부정확한 방법이다. 개별보다도 뭐야? 정확한 게 아니에요. 개별은 직접비는 바로 부과, 간접비만 가지고 뭐야? 어떻게 정확하게 배부할 거냐 이게 있지만 종합원가 계산의 원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양에서 하나에서 그죠 직접비 인과관계를 무시하고 뭐야? 원가에서 그냥 양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되게 무식한 방법 아닙니까? 근데 원가 계산이 뭐예요?
정확하다고요? 잘못된 오답이 되겠습니다. 핵심 과제 완성하지 않게 답변 맞습니다. 정답 2번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3번 볼게요. 부가가치세법상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 이 말은 세금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될 있죠. 거래를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뚜루룩 스캐닝 하다 보니까 뭐야? 딱 보니까 뭐야? 12번 영세가 바로 보이네요. 그죠? 12번 영세는 뭐야? 내국신용장. 그죠? 구매 확인서에 의한 거래는 반드시 뭡니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될 사항이다. 그죠? 그러니까 4번이 바로 보이는 거죠. 14번, 15번 보겠습니다. 우리 부가치세법상 과세 유형과 잘못 연결된 거. 일반 과세자가 납품을 하고 전자세금을 받는 과세 받고 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사용하여서 프린트 구입은요 매입세 공제되고 영업부에 사용하는 성윤사는요 전자수수 매입세 불공제되는데 차를 보니까 뭐야? 경차잖아요. 그죠? 경차는 뭡니까? 개별 소비세 대상 자동차가 아니고 매입세 공제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공이 아니에요. 여기 틀립니다. 토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토지의 매입은 언제나 면세죠. 그죠? 그러니까 계산서를 받는 거 맞다. 이렇게 봅니다. 토지의 공급은 어떠한 경우라도 면세, 그죠? 토지의 공급은 면세, 토지의 임대는요, 과세,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볼게요. 계산 문제가 조금 많아서 사람들이 좀 힘들어 했나요? 자, 과세 표준을 얘기해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의 과세 표준은 뭐예요? 공급가액. 공급가액이죠, 그죠? 근데 이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도 있고, 포함하지 않는 것도 있고, 공제하지 않는 것도 있다, 그죠? 그런 문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원가표가 보니까 1억 2천. 영세율 매출액도 당연히 뭡니까?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거죠. 여러분들 매입액은 과표와 관계 있습니까? 관계 없어요. 과표는 누구 얘기예요? 매출자